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천지 광주교인 전수조사에서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교인이 200여 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곳이 넘는 광주 신천지 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강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에 의료진이나 마스크를 보내는 등 광주의 도움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노인 복지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의 합종 연횡이 현실화됐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곳이 넘는 신천지 교회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230여 명이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답변해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광주시청 사무실. 일찌감치 출근한 공무원들이 전화기 앞에 앉아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가족분 중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조사 대상은 그제 정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 22,880명. 조사 내용은 최근 대구에 다녀왔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 6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230여 명가량이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공고하고 보건소 직원들을 보내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에게는 오늘 다시 통화를 시도한 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흥 불통된 분들을 대상으로 2차로 한 번 더 전화를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연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천지 총회가 정부에 제출한 전체 교인 명단을 신뢰할 수 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신천지 교인은 26,700여 명인데 정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은 이보다 4,000명가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지금 받은 22,800명에 대해서 우리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고 이 조사에 이어서 나머지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는 신천지 시설 101곳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 신천지 교인이 첫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내린 조치입니다. 교회 측이 자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추가 시설 등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의 30대 신천지 교인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나와 인근 헬스장과 광산구 수안동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에 다녀온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음 달 2일까지 자택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돕자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달구벌의 대구와 달빛 동맹을 맺고 있죠. 그래서인지 대구를 돕자는 광주 시민들의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위로 천을 잘라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절대 부족하다는 대구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마트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선 대구 시민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은 확진자가 많아서 그 외출까지도 자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구시장의 호소에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간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의료진들이 잇따라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40여 명이 이미 대구로 건너간 가운데 광주시 의사회는 추가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광주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대구 경북 확진자들을 광주로 데려와서 치료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도 솔직히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원에서 대구 시민이 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우니까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도우면 좋고.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구의 확진자들을 데려오는 문제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으로부터 그 환자를 받아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는 실은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우리가 대응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날이 맑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하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날이 화창하게 맑더니 오늘 또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하늘은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 낮 기온이 잠깐 내림세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기온이 더 낮겠고 평년 기온은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날이 다시 개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두 자릿수대로 껑충 오르겠고요.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노인 복지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구청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일승 할아버지. 하루 3시간씩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양 할아버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한 달 30만 원 남짓한 유일한 수입이 사라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 지금 요양병원에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딱 계획적으로 하다가 안 나오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한정 것 같아.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만 2만 4천 명. 광주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근무 시간을 늘려 못 받은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경로식당의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건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직접 해서 배달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즉석밥이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죽겠지 마음은 지금 고생 진짜 많아요. 복직한 직원들이나 뭐 날마다 그 도시락 해서 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은 3,700여 명. 이 가운데 차상위 계층 등 2,400여 명에게만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이제 2, 3일분을 갖다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셔서 아직은 중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국면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노인 복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 노인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1913 송정역 시장 상가 주인들과 광주 아울렛 매장이 잇따라 임대료를 인하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임대료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해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모두 1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거나 격리된 접촉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감염자와 접촉한 환자들이 격리돼 있었던 광주 소방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노한복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광주 소방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노한복 선생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광주 강산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노한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아주 초창기부터 봉사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소방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에 처음 물품이나 들어온 거, 그리고 또 배시 문제, 소독 문제를 저희 자율방재단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격리된 환자들이 당시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소방학교 오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 때문에 겁을 났죠. 겁을 났지만은 이것은 바로 재난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율방재단원들한테 톡으로 날려서 좀 같이 동참하자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단원님들이 제 뜻에 따라서 같이 활동해 주셔서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격리된 환자들이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여기에 한 3일 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검진을 해왔는데 음성으로 계속 나와서 다행이었고, 또 음성이 나오다 보니 여기 계신 그 36분의 그 격리자들도 이제 그때는 좀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 웃는 그런 그 상황에 봤을 때, 아, 우리가 잘 돌았구나. 여기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 소방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동안 어떤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딱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저희밖에 못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소독, 자기들의 필요한 그 물품까지 저희 자율방재단원이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가까운 그 가족형 시스템에 갔을 때 그게 제일 흐뭇합니다. 제가 36분을 그 매일 2주 동안 이렇게 상대하면서 참 해남에서 오신 분, 곡성에서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연락처를 저한테 주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꼭 해남 곡성 오면은 자기들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건강하신가?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놓고 봉사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35년이 넘도록 봉사하는 거 있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죠. 제가 항상 어디 재난 현장이라면 지금까지 전국을 마다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 저한테 좀 당신 돈 벌어와 이랬으면 제가 봉사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절대 돈 벌어라는 소리 않고 제발 몸만 다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분께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아, 제가 항상 미안하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다 여기까지 제가 우리 살림살이를 전혀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다 나연옥이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아들 다 둘이 다 여워서 지금은 우리 손녀까지 보고 그런다. 우리 연옥이 고맙다. 사랑해. 다행히 광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분위기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혹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계속 봉사활동을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경북 쪽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자율방재 단원들은 지금 비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저희들이 상이 처하면은 저희들이 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불안감을 이겨낸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은 이 코로나19도 여러분들이 안 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잘 씻으라는 것은 나의 건강도 지키지만은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꼭 좀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광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의 합종 연횡이 현실화됐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른 정당 현역 의원과 대결할 경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지역 역시 한두 곳 정도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별로 여당인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는 야당 의원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별 지지도 역시 민주당 쏠림 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 10곳에 대해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68.5%를 차지했고 정의당 7.9%, 민생당 2.2%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이 가칭 민생당으로 통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 따라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폭은 그만큼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원을 받아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쳐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에 대한 광주 전남의 싸늘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광산 의리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입당합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1일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했고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당의 첫 번째 현역 의원이 됩니다. 땅 아래에 상하수도 관로를 묻고 난 뒤에는 도로 균열을 막기 위해 철근망을 넣고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진행한 하수도 관로 공사에서 철근 자재를 빼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의신면 일대 해안마을 도로입니다. 표면 곳곳이 깨지고 조금씩 낮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2년 전 마을 하수 정비 공사가 끝난 도로입니다. 당시 작업 반장이었던 인부는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콘크리트 균열과 성능 저하를 막는 보강제인 와이어 메쉬 철근망을 넣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재가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공사를 감행을 했죠. 사무실에서 하라 하니까. 하수 정비 공사 구간은 6.3km, 절반이 넘는 3.5km 이상의 구간이 보강제 없이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곳을 다시 뚫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표면으로부터 20cm 아래까지 확인했지만 철근 보강제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저 와이어메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취재진과 공무원들이 함께 김 씨가 정한 공사 구간 내 표본 5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철근 보강제가 없는 4곳과 있는 한 곳을 뚫었는데 모두 작업 반장이었던 김 씨의 주장과 일단 일치했습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철근 보강제를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도군은 시공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MC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시공사에서 맘먹고 이거를 이렇게 빼려고 맘먹고 이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발견을 해야겠지만 발견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입장이죠. 현실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이 하수도 정비공사의 사업비는 27억 원대. 감독을 맡았던 진도군은 이상 없다며 준공 검사를 끝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4시쯤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139톤급 어선과 충돌한 뒤 그대로 항해한 42톤급 제주선적 어선의 선장 47살 이모 씨를 해상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모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경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4,600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목격됐습니다. 일본에서 북상하는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 야생 흑두루미들의 이동 루트 추적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농경지.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 무리가 농경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본격적인 번식지 이동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한창입니다. 순천만에서 목격된 흑두루미는 무려 4,600여 마리. 올겨울 2,700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활동했는데 이번 주 들어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이즈미에서 출발해 시베리아 번식지로 이동하는 흑두루미가 중간 기착지로 순천만에 내려앉은 겁니다.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북상 시기가 돼서 일본에서 2,000여 마리가 합해져서 지금 4,660마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은 처음으로 목격한 현상입니다. 낙동강의 생태 환경 변화로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이동 루트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흑두루미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인공위성으로 이동 경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그리고 국내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서 이 흑두루미의 이동 루트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사업이 올해 지금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해마다 흑두루미 활동과 이동 개체수가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순천만. 중간 기착지로서의 가치는 물론 국제보호종의 이동 루트도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3월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 50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시즌 개막 일정 등을 포함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기아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플로리다에서 진행되는 미국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연습 경기를 유튜브 채널인 기아 타이거즈 TV를 통해 녹화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은 오후 6시로 예정돼 있고 현지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5.18 40주년 태스크포스팀이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경찰국 사진 70석점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과 경찰 퇴직자들이 보관 중이던 자료 사진들을 발굴했다며 옛 전남도청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지난해 12월부터 5.18 전후 근무 경찰관과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로 사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